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볼 내용은 소위 역상곡선 함수인데, 자, 영어로는 inverse high public function이라는 것인데, 자, 이 역상곡선 함수는 여러분 물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상곡선 함수를 우리가 배웠는데, 또 이제 우리 그 놈의 역함수에 해당되는 오늘부터는 역상곡선 함수를 공부할 거랍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그러면 아마 대학 미적분학을 하다가 굉장한 좌절을 맛보는 동네가 바로 여기 있는 역상곡선 함수랍니다. 그 정의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그래프도 더 복잡하고, 그리고 그놈에 대한 미분은 완전 헷갈리고 적분은 여러분들이 거의 미칠 지경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아주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답니다. 자,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이 복잡할수록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 기본 정의부터 차근차근 그 그래프 곡선에 왜 그렇게 나오는가도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따져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계를 확실하게 밟아가면 여러분 충분히 또 요 동네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고 수화할 수 있는 이론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보시면 된답니다. 다만 여러분 선생님이 완벽한 정명과 완벽한 정리를 다 해주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미분에서 역상곡선 함수에 관한 미분을 하고 역상곡선 함수에 관한 적분을 우리가 역상곡선 함수를 이용한 적분을 하려고 그러면 그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답니다. 그 공식을 증명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주지만 외우는 것은 선생님이 대신 외워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다른 단원보다도 요 단원 공부할 때는 여러분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좀 약간 어렵다는 전제를 가지고 약간의 부담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셔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특히나 이런 조심할 것은 이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삼각함수 공식과 그놈의 미분적분과 또 대학 미적분에서 공부한 역삼각함수의 미분적분,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삼곡선 함수의 미분적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역상곡함수에 관한 미분과 적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식들이 이제 이게 짬뽕이 되게 되면 굉장히 헷갈린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만 헷갈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교수님들도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면서 또 이렇게 틀려가면서 익히는 거지, 한 방에 강의 한 방 듣고 문제 몇 개 풀어본다고 해서 그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끊임없이 공식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답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공대를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 내지는 또는 수리 물리학에서는 이 상곡선 함수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교재에 정의 definition 2에 역상곡선 함수, 우리 영어는 inverse high public function이라는데, 자, 이따위 말들은 여러분들이 알면 좋죠. 자, 어쨌든 이 역상곡선 함수 하나를 이제 그 그래프와 그죠? 그래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상곡선 함수를 표시할 때는 sine하고 hx라 표시했는데, 우리가 역상곡선 함수를 표시할 때는 sin h의 요 인버스 기호인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표시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 놈을 읽을 때는 아크, 그쵸? 아크 상곡 sin x라고 읽어도 되고, 보통 우리가 여기란 말 대신에 아크를 집어서 아크 상곡 무슨 함수? 사인 함수. 아크 상곡 사인 함수. 읽으실 때에 자, 아크, 자, 선생님 또 잘못 적었죠? 다시. 요놈을 읽으실 때에 아크 쌍곡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상곡 사인 함수. 일단 얘는 발음이 잘 돼야 여러분 암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크란 말 대신에 역이란 말을 집어서 보통은 우리가 역상곡 사인 함수 이렇게 읽는답니다. 자, 그럼 요놈은 어떻게 읽을까요? 요놈은 역상곡 코사인 함수. 자, 뭐라고요? 역상곡 코사인 함수. 요놈은 역상곡 사인 함수 이렇게 읽는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발음이 일단 입에 착착 달라붙어야 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 외워지고 이해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일단 발음하는 게 일단 입에 착 달라붙도록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도 여러분 좀 신경을 쓰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역상곡, 그쵸? 역상곡 사인 함수가 거기 보니까 로그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일단 그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상곡 sin x 함수를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배웠죠. 상곡 sin 함수는 요 원점 대칭이 기함수로서 원점 대칭인 자, 대충 요렇게 생겨먹은 우리가 그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쵸? 내지는 역상곡 sin x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역함수라는 것은 y 이퀄 x의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대칭이기 때문에 요 상곡 sin x를 요 y 이퀄 x라는 요 함수에 뭘 하면 대칭을 시키면 그 그래프가 요 놈을 여기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어지고 요 부분을 y 이퀄 x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x가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일 때만 가능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곡 sin x 함수는 이 자체가 전 범위에서 지금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 놈을 통째로 다 대칭을 시켜서 우리가 역함수를 우리가 구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상곡 sin x의 x 범위는 무슨 말이겠죠? 요 함수의 y 범위가 전 범위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의 y 범위가 대칭한 역함수의 x 범위가 되는데 원래 함수의 y 범위가 실수 y 전체를 차지하기 때문에 역상곡 sin 함수의 x의 범위도 x의 입장에 실수 x 전체를 우리가 나타낸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상곡선 함수에서 상곡 sin x에서 역상곡 sin x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곡선 함수를 이제 구체적으로 역상곡 sin 함수를 우리가 역상곡 sin 함수를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요 역상곡 sin 함수 요 놈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답니다. 그걸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역상곡선 함수와 관련된 정적분을 계산할 때 계산을 못 한답니다. 지금 역상곡 sin x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곡 sin 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기를 요 놈은 2분의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이라 했던 거 요 놈이 이렇게 된다는 것처럼 그러면 요 역상곡 sin x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야 된답니다. 그럼 요 놈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여러분 100% 정의에서 나온 거고 사실은 요것도 요 데피니션 2는 이제 이미 정리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답니다. 일종의 딸림 정의라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y 이꼴 역상곡 sin x라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표시하면 x하고 y하고 그렇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y 이꼴 상곡 sin x에서 x와 y를 자리 바꾼 놈이 지금 요 놈인데 그렇죠? 요 놈이 곧 요 놈이다라고 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요 y를 우리가 여기에서 요 식에서 구해버리면 그 놈이 바로 뭐다? 역상곡 sin x와 똑같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y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상곡 sin y라는 것이 우리가 원래 2분의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양변에 2를 곱하고 여기에서 다시 양변에 2의 y승만큼을 곱하면 자 여기다가 2의 y승 곱하면 2의 2y승이 되고 여기에다가 2의 y승을 곱해서 2항을 시켜주면 자 마이너스 2x 2의 y승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2의 y승을 곱해버리면 1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y를 구하고자 하는데 요 놈은 여러분들이 잘 기초가 좀 약한 분들은 2의 y승을 이렇게 여러분 t라고 이렇게 치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t는 물론 양수겠죠. 지수를 치환했으니까.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된다? t의 제곱이 되고 요 놈은 마이너스 2xt가 되어지고 빼기 1 이꼴 제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근해 공식으로 요 t 값을 구해버리면 자 2a분의니까 요 놈이 그죠? 다시 요 놈이 짝수니까 자 a분의 요 놈이 그죠?
그쵸? 요놈이 1이니까 이 분모에 1은 쓸 필요 없죠. 그리고 요놈의 절반의 제곱 x제곱이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놈의 절반의 제곱에서 빼기 ac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빼버리면 플러스 1 되죠. 그런데 요 t라고 하는 것은 양수기 때문에 요놈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t는 지수니까 양수죠. 그런데 원래 t가 뭐였냐면 요놈이 2의 y승이었죠. 그럼 2의 y승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2의 y승은 자 2의 y승이 이렇게 되니까 y라고 하는 것은 자 1을 위치로 하는 노구는 ln이라 정리하겠죠. 로그 x제곱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치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죠? 중학생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요 놈을 2의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여러분 답을 적으실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적어야죠. 2의 y를 요걸 놈을 2차 방정식으로 보고 근의 공식을 적용해보면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인데 요게 마이너스일 때는 2의 y승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놈을 탈락시키고 요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뭘 구하면 y를 구하면 근데 이 y가 바로 상곡 그죠? 역상곡 사인함수죠. 그쵸? 요놈이 곧 요놈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놈이 바로 자, 요 밑을 그쵸? 요 지수 밑을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노구가 되죠. 1을 위치로 하는 노구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뭐가 된다? 1이 된다. 요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y를 우리가 구했는데 y가 이렇게 되는데 이 y는 곧 뭐다? 역상곡 사인함수를 가리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역상곡 사인함수가 그 정의는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외우셔야 된답니다. 이거 정명은 선생님이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외우는 그런 선생님이 대신 외워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놈 어떻게 된다? 외워놓으셔야만이 나중에 여러분 적분할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답니다. 이거 모르면 정적분 계산을 못하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일단 우리가 역상곡 사인함수는 그 정의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역상곡 코사인함수를 우리가 보는데 이 역상곡 코사인함수는 원래 상곡 코사인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y축 대칭이 이런 그림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역상곡, 그쵸? 요 놈의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전체를 다 가지고는 정의할 수 없다.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선택을 하면 요 부분이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요 놈만 가지고서 우리가 역함수를 생각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상곡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 요 놈을 y 꼴 x에 뭘 하면 대칭을 시키면 자 무슨 말이겠죠? 요 놈을 y 꼴 x에 대칭시키면 대략적으로 요 놈은 y축에서 1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x축에서 1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역상곡 코사인 함수가 된다는 것을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럼 여기서 역상곡 코사인 함수는 정의상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y 이꼴 역상곡 코사인 함수라고 하는 것은 x 이꼴 코사인 y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이 말이 이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그렇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요 y가 곧 요 y이기 때문에 요 식에서 y를 우리가 구해버리면 그놈이 역상곡 코사인 함수의 정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상곡 코사인 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분의 2의 y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 놈 역시도 요 놈하고 요 관계에서 그죠? 요 모양이 요 부호만 마이너스고 요건 플러스일 뿐이 모양 똑같죠. 요걸 여러분들이 같은 방법으로 정리정돈을 해보시면 요 놈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요 놈도 2의 y승에 관한 2차 방정식에 의해서 근의 공식을 적용해버리면 여기에서도 원래는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지금 x제곱 그쵸 빼기 1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요 놈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 생략을 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우리가
생략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y를 구해버리면 이 y는 곧 역상곡 코사인 함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상곡 코사인 x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요 지수의 미처를 로그로 보내버리면 로그의 미처를 보내버리면 로그 x 플러스 루트 뭐가 된다? 요놈이 x제곱 빼기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혹시 여러분들 중에 2의 y승이 지금 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빼기 1에서 왜 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저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더 그 부분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부분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원래 우리가 근의 공식에 의하면 2의 y승이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에서 x 플러스 루트 값은 확실량이니까 되고 x 마이너스 루트 값도 x에서 x 루트 x제곱 빼기 1을 뺐으니까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왜 여기서는 탈락을 시켰는가? 이런 질문을 한 분도 있는데 그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은밀하게 보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역상곡 코사인에서 요 그림에서 y가 취하는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에서 자,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죠. 그러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의 y라고 하는 것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의 y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그렇죠?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이죠. 그리고 또 자, 여기에서 x 플러스 루트 x 제곱 빼기 2라고 자, x 빼기 x 제곱 루트 x 제곱 빼기를 곱하게 되면 자, 모든 x가 어떤 값을 취하더라도 요 두 놈을 곱하면 뭐가 된다? 요 놈이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두 놈은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요 두 놈을 곱해서 1이 됐으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 놈하고 요 놈 둘 중에 요 놈이 확실히 크죠. 그렇죠? x의 루트를 더한 것이 x 루트를 뺀 것보다 확실히 크죠.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이 요 두 놈을 곱해가지고 여기 1이 됐다는 것은 요 놈이 바로 1보다 크거나 같고 요 놈의 역수값이니까 1보다 큰 놈의 역수값은 당근 1보다 작다가 되겠죠. 무슨 말이겠죠? 물론 둘 다 양수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놈이 2가 되면 요 놈은 2분을 내고 요 놈이 3이 되면 요 놈이 3을 두 놈이 서로 곱해서 1이니까 역수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요 놈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지금 요 놈이 지금 우리가 요 놈이 지금 2의 y승에 대응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2의 y승이 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1보다 크거나 같아야만이 2의 y승이 될 수가 있는데 요 놈은 1보다 크거나 같지만 요 놈은 1보다 확실히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요 둘 중에서 1보다 작은 2의 y승이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지 못한 요 놈은 어떻게 된다? 탈락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 놈은 탈락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적었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중에 질문하는 학생들이 잘 몰라가지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선생님 일부러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설명을 했답니다. 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